팬사이코이즘의 등장, 인공지능과 영혼의 문제를 사유해 오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물질은 어떻게 주관적 감각을 낳는가? 그리고 영혼이라 불리는 것은 과연 어떤 존재론적 위상을 지니는가? 이러한 질문은 전통적인 물질주의적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고전적 이원론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더 의식을 세계의 본원적 구성 요소로 이해하려는 철학적 시도, 즉 팬사이코이즘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팬사이코이즘은 고대 그리스어 팬, 즉 모든 것과 프시케, 즉 영혼 또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는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 혹은 모든 것에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를 지니며, 존재론적 주장으로는 세계의 모든 실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의식적 또는 정신적 속성을 내포한다는 사상을 가리킵니다. 애니미즘과 비슷하죠? 사실 애니미즘은 라틴어 아니마, 즉 영혼 또는 숨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이것은 사물이나 자연현상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사유에서 비롯된 용어로 19세기 인류학자 에드워드 B. 타일러가 원시 종교의 보편적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체계화한 개념입니다. 물론 팬사이코이즘과 애니미즘 모두 자연세계의 정신성이 내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전제와 목적이 다르죠? 팬사이코이즘은 철학적 입장으로서 세계의 모든 존재가 어떤 수준의 의식 또는 경험을 지닌다는 존재론적 주장입니다. 반면 애니미즘은 자연물의 독립적이고 인격화된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신앙적 세계관을 말하며 주로 샤머니즘, 도착 종교, 원시 신앙 등에서 나타납니다. 즉 팬사이코이즘은 물질과 의식의 통합적 설명을 시도하는 철학이라면 애니미즘은 자연과 인간, 영혼 간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구성하는 종교적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팬사이코이즘은 의식에 대한 환원주의적 설명, 즉 물리주의가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상하였으며, 인간의식이 어떻게 물질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의 하드 프로블럼에 대응하기 위한 형이상학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팬사이코이즘은 결코 현대 철학에서 갑자기 등장한 급진적 이론이 아니라 서양 형이상학의 오래된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자석에 영혼이 있다는 언명을 통해 사물 전체의 생명성과 정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낙시메네스의 공기를 모든 생명과 정신의 원리로 보는 사유와도 연동됩니다. 근대 철학에서는 라이프니츠가 모나드론에서 모나드라 불리는 단순 실체들을 세계의 근본 요소로 제시하면서 이 모나드들이 각기 고유한 지각과 욕망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정한 수준의 의식을 지니며 정신성이 세계의 기본 구성 원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20세기에 이르러 화이트헤드는 그의 대표 저서 과정과 실제에서 팬사이코이즘을 과정철학의 핵심 구성 요소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는 정태적 실체 개념을 비판하고 현실은 근본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화이트헤드는 세계의 가장 미세한 단위조차도 감흥과 경험을 통해 관계 맺는 주체로 보았으며, 이러한 주체적 경험이 곧 의식의 원형이라고 보았습니다. 21세기에는 철학자 갈렌 스트로슨이 팬사이코이즘을 강력하게 옹호하였습니다. 그는 만일 물리주의가 참이라면 결국 의식은 물리적 실제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팬사이코이즘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변을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트로스는 이러한 팬사이코이즘을 실제론적 일원론이라고 명명하며 전통적인 물질 정신 이원론을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더불어 필립 고프 같은 경우 갈릴레오 이후의 과학이 세계를 수량화 가능한 물질적 성질로만 환원하면서 주관적 경험, 즉 권리와 감각질을 철학적 그림 밖으로 밀어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이를 갈릴레오의 오류라 칭하며 의식을 세계의 본질적 구조로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팬사이코이즘의 철학적 정당성을 확립하려 합니다. 물론 팬사이코이즘은 범실론 및 범죄실론과 종종 비교됩니다.
그러나 세 사상 모두 세계 전체의 정신성 또는 신성이 내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나 철학적 전제와 목적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를 지닙니다. 가령 범신론은 신은 곧 우주이며 우주는 곧 신이다 라는 주장으로 신과 자연 혹은 신과 세계를 동일시합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잘 드러나죠? 그는 에티카에서 신을 능산적 자연, 곧 자연을 생성하는 자연과 동일시하면서 만물은 신의 필연적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범제실론은 신과 우주의 관계를 포괄성과 초월성의 긴장 속에서 설명합니다. 즉 우주는 신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은 우주보다 크며 초월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 프리드리히 쉘링이나 현대 신학자 찰스 하트숀의 사유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팬사이코이즘은 신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사이코이즘은 형이상학적 자연주의 혹은 비신론적 존재론에 기반하며 모든 사물은 어떤 수준의 주관성 또는 경험의 가능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뿐 그것을 신적 존재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팬사이코이즘은 의식을 세계의 물리적 기초에 포함시키려는 철학적 기획이고 범신론이나 범제신론은 신성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설명 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팬사이코이즘은 오늘날 의식철학, 형이상학, 생태철학, 심지어 AI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대상이 아닌 일정한 감흥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연속으로 이해하려는 이 사상은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범신론 및 범제신론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팬사이코이즘은 초월적 신의 개입 없이도 우주를 정신성의 장으로 파악하는 철학적 실제론으로서 오늘날의 세계관 전환에 깊은 사유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화, 기막힌 신 없는 세상의 설명이 시작된 것입니다.